제 별명이 동태눈이었습니다. 잠 많이 자죠? 게으르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겠죠? 제 꿈을, 미래의 비전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이걸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서 읽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눈이 점점점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시각화가 되어 있고 언제 어디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어디서 즐기고 이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가슴이 뛸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안녕하세요. 석봉토스 대표 김석봉입니다. 여러분, 각자 미래가 참 궁금하시죠? 저의 미래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 디자인이 참 필요하죠. 저 역시 미래가 궁금하고 때로는 가슴 뛰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미래를 디자인해서 와보니까 이 부분은 좀 나눠서 공유하고 조금 제가 전에 헤맸던 것처럼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런 거 없이 스스로 가신 분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혹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미래 비전을 디자인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3챕터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챕터는 먼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하나씩 적어서 어딘가에 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붙이는 겁니다. 2번째 챕터는 어떻게 진행할지 적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3번째는 목표와 기간 그리고 도표를 한눈에 보이게 그려 놓는 겁니다. 이 3개가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비전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버킷리스트에 대해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참 가슴 뛰게 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상황은 달랐고 환경도 달랐지만 환자복을 입고 다른 세상에서 사는 두 분이 나이가 들어 그 안에서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하나씩 이뤄가는 걸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거죠. 자, 적어서 이제 붙여보는 겁니다. 제가 길거리 나와서 깡패한테 야단 맞고 쫓기면서 또 신고가 들어가서 길거리에서 이런 거 판다고 단속반에게 쫓기고 때로는 법원 직길로 넘겨가서 벌금을 물을 때 난감했습니다. 내가 나오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고 내가 나오면 환경은 너무 복잡해서 그만두고 싶어도 둘 수 없는 상황. 처음으로 제가 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나이에 이르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꿈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거였어요. 적고 나서 너무 놀랬던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 제 미래 비전과 꿈들은 제 머리에다만 담아뒀지
한 번도 글로 적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버킷리스트를 먼저 적는데 어떻게 적어보냐면 본인이 분야별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뭐 취미면 취미, 어디 여행이면 여행, 돈을 벌면 얼만큼 벌었으면 좋겠는지, 혹은 회사 대표이시면 금년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분기별로 나눠서 얼마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적었을 때 개인적인 비전을 한번 적어봤어요. 사절지 도화지니까 꽤 큽니다. 이 사절지 도화지를 4장을 샀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비전을 적은 겁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뭘 적은가 봤더니 매일 시간을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용하겠다,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왜 이게 적혔나 봤더니 제가 시간 계획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1순위로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적힌 걸 보니까 한국과 세계 시장에서 토스트맨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강사로 감동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뭐가 또 적혀 있나 봤더니 거기에 가정에 대한 꿈이 적혀 있어요. 비전이. 왜 가정에 대한 비전이 적혀 있나 봤더니 저는 아빠가 되어 있었고, 큰애도 아들, 둘째에도 아들, 셋째에도 아들, 넷째에도 아들이었어요. 남자 아이만 4명이 저희 집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 아내와 대화를 좀 많이 하겠다, 존경받는 남편 닮고 싶은 아빠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저의 그 가정에 대한 비전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여행을 하면서 행복 지수를 좀 높여주겠다. 그 다음에 아주 제가 가끔 이런 게 있죠. 야단치거나 소리도 이렇게 크게 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불이 나지 않는 한 큰 소리 안 치겠다, 이것도 적혀 있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저의 비전입니다. 이걸 적어 놓고요. 16절지에다가 가정에 대한 거, 개인적인 거, 사회에 대한 거, 국가적인 걸 하나에다가 16절지 그 종이 안에 다 적어 놓고 이걸 책상에 딱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읽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책을 많이 보고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계속 옮겨가는 글들이 있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없더라고요. 제가 실행에 옮겼던 걸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조금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인 꿈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희망과 꿈을 주는 방송은 계속 하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어느 S방송에 PD님이 오셔서 제발 사장님이 방송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유는 너무 실이 빠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IMF 터진 이후에. 아니 다른 분들 많은데 왜 꼭 내가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3번 정도 거절했어요. 4번째 찾아오신 PD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IMF 터진 이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다는 이유였어요. 스스로 세상을 떠난대요. 그걸 들으니까 속상했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방송하기로.
한 일주일을 촬영을 하더라고요. 잠만 자는 거 빼고 다 찍더라고요. 그래서 25분이 나갔어요. 그런데 방송 끝나자마자 경상도 말씨에 여성분이 전화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김석봉 씨지에. 그래서 경상도 분인지 알았어요. 아, 네. 그랬더니 전화 끊지 마소! 그래요. 그래서 아, 예. 30분 동안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큰 회사의 기업 총수인데, 회장인데, IMF로 인해서 회사가 다 망했고, 나의 그 많은 수많은 재산을 회사에 다 집어넣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내가 2번 자살 시도했는데 실패해서 마지막으로 방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지금 세상 끝내려고 준비하다가 당신 나오길래 끝까지 봤다. 당신도 사는데 고맙다. 나를 살려줘서. 나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야. 30분 동안 말씀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걸 보고 그 뒤로 제가 방송, 희망 주는 방송 거절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 자리가 아닌가 봅니다. 제가 국가에 대해 비전도 좀 세워놨는데요. 예,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우리 한국도 알릴 뿐만 아니라 로열티를 받아올 거고, 그 다음에 로열티 일부는 그 나라에 적립해서 청소년들 리더로 교육하는데 쓰게 되는 그런 문구들이 지금 국가에 대한 비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적고 난 다음에 2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분야별로 적었던 걸 책상에 붙이고 내가 알아듣도록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였어요. 제가 별명이 따라다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딸기 코로 좀 많이 알려졌고, 조금 성장하면서 잠꾸러기인데 잠꾸러기 이야기를 안 붙이고 뭐로 이렇게 들리나 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동태눈? 혹시 동태눈 보셨나요? 잡자마자 냉동을 시키니까 눈이 살아있는 눈이 아니라 흐릿한 눈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제 별명이 동태눈이었습니다. 잠 많이 자죠? 게으르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꿈을, 미래의 비전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이걸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서 읽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눈이 점점점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제가 행동에 뭔가 옮기려고 가슴 뛰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3번째는 뭐냐면 제가 시각화를 시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시각화를 시켜서 이것을 직접 본인이 가슴 뛰도록 보여줘라. 누구한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거니까, 내 비전이니까 내 가슴이 뛰도록 시각화해서 앞에다 붙여놓으라는 거죠. 제 시각화 안에는 호주가 보였어요. 왜? 30주년 결혼식에는 호주의 잔디에서 앵콜 웨딩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거 하나하나가 시각화를 해놓으니까 가슴 뛰었어요. 일하는데도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진행할지 적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모가 필요하겠죠? 때로는 부족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책들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책들을 읽으면서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미리 점검해서 행동에 옮기면 바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내 생활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거와 똑같습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월에 있고 주 단위로 왔을 때 주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메모했던 것을 구체화시켜서 직접 실행에 옮기면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죠? 시각화가 되어 있고 언제 어디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어디서 즐기겠고 이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가슴이 뛸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자, 어떻게 진행할지 적어서 구체화 실행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검토하라,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실행할 것인가 한번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바로 빼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충할 게 또 생겨요. 아, 이게 아니었고 이 방법이었어라고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감이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월, 주간, 일 단위로 체크해 가면서 옮겨 놓는다면 효과가 거의 100%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진행을 했더니 이게 너무너무 크게 와 닿았던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기간과 도표를 한눈에 보이게 하라. 이건 어디서 많이 하냐면요. 아마 보험회사 그리고 일반 기업 그 다음에 법인 회사들이 거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목표가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22년도에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목표가 설정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잘라요. 그러면 분기별로 보면 매출이 많이 올라온 그 분기가 있고 좀 적게 올라온 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합산하면 목표치에 넘어가든가 아니면 근사치에 옵니다. 이게 목표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여행을 간다. 그러면 12월에 가겠다. 월차를 다 쓴다. 그러면 일주일을 내겠다. 뭐 동남아로 간다. 아니면 유럽으로 가겠다. 그러면 2주를 잡아야 되겠네 하면서 이제 목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 1분기에는 적금을 얼마를 하고 해서 이제 매달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서치를 하게 되겠죠. 서치해서 스페인으로 가게 되면 스페인에서는 어디에서 자고 어디 길로 가고 이제 쭉 나오겠죠.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몇 월 달에 가고 이게 이제 목표와 기간과 도표가 되는 거죠. 이거 책상 앞에 딱 붙어 있다. 가슴 뛰는 일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이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몇 월 달, 그리고 얼마 모으겠다. 이런 것도 나와 있겠죠. 이것을 매달 확인하는 겁니다. 본인이. 누구 몰라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본인만 압니다. 그래서 더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가져올 수 있냐면 목표와 기간과 도표를 한눈에 보이게 하라고 했죠. 저는 20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 5년도 해서 한 30년간 해외에, 외국에 저희 매장이 나가는데 어느 나라부터 나가고 유럽으로는 어떻게 가고가 지금 다 계획이 돼 있어서 칠판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연도까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하나하나가 다 지금 도표에 있는 거예요. 목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늘 뛰게 되는 거죠. 제가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여행을 한 35개 도시를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17년도, 19년도에는 아틀란타, 달라스, 그 여러 군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꼭 가고 싶었던 뉴욕, 이런 곳을 이제 여행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를 구체화 시켜서 가슴 뛰게 붙여놓고 행동에 옮겼던 일들이 제 삶으로 오게 된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시각화하면 이것이 뇌에서 작동을 하고 가슴에 움직여서 발로, 손으로 직접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은 내 비전이고 내 꿈이고 내가 직접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린다면 브랜드 혁신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했는데 저는 해외 진출을 2023년도에 하려고 했는데요. 그 호주 멜버른에 지금 하나 오픈이 됐어요. 작년도에. 그리고 작년 2021년도 추석에 몽골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거기 가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1주 아주 빡세게 그 조합원들 9명에게 교육을 이제 직접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쓰게 했고 시내에 중심가에 매장을 타멘탐스 인수해가지고 그 매장을 이제 오픈을 했죠. 자, 지금 몽골에 이제 호주에 2개 매장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직접 나가겠죠. 자, 유럽 시장에 2024년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플래너를 23년 동안 써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설명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우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특히 한국 분들이 쓰는 게 어려워서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쭉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도시에 하나씩 들어가서 제 목표는 제가 아마 살아있을 때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200개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 토스트가 공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들어가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표 하나하나를 비전으로 삼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쭉 3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그려서 써가지고 목표치를 정하고 시각화를 해서 매일 아침마다 2번씩 소리내서 읽으면서 본인이 먼저 감동되고 본인이 감동하면서 꿈 하나하나를 이뤄가는 것,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꼭 꿈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